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을 놓고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오늘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네. 검은색 마스크 네, 맞습니다. 하고 얼마나 자주 쓰세요? 얼마나 자주 쓰세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며칠이나 매일 바꾸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그거 빨아 쓰는데. 빨아 쓰세요? 그렇군요. 그거 뭐 하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빨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네. 다들 불안해 하시는데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강양구 기자가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전문 기자고 여러 전문의 특히 이제 보건 쪽 이쪽 질병 쪽 관련해서도 전문의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비말 그러니까 네. 침만 안 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용 마스크나 그러니까 KF 인증이 된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나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제작진이 오늘 실험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KF 지수가 높은 것을 쓰고 필터가 있는 걸 쓰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소식들이 아까 기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달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변호사님하고 요 정도 1m에서 2m 정도 거리가 있는데 네. 제가 말을 해가지고 변호사님 입에 제 침이 들어갈 확률 네. 이거를 축구로 비교를 하자면은 하프라인에서 네. 프리킥을 차가지고 골이 들어갈 확률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포츠에 네. 비유를 하면은. 근데 손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묻은 거를 이렇게 만질 확률 이거는 이제 페널티킥으로 이제 늘 확률 정도로 되니까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보다는 손 씻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감염 경로에 사실 90 몇 % 이상은 다 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으로 되는 이렇게 날라와서 침으로 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하는 것들이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저도 손을 더 잘 씻어야겠네요. 네, 저희 충분히 잘 씻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네. 역시 요즘은 코로나 아니면 신천지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어제 라이브 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때 다른 일을 하고 네. 있어가지고 뒤에 봤습니다, 네. 그거를. 예. 저는 일을 하고 있다가 라이브를 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이제 라이브를 켜놓고 다른 일을 했는데 예. 솔직히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소음들이 너무 이제 커서 이만희 씨죠? 이만희 씨가 하는 발언이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굉장히 요즘 핫 이슈죠. 핫 이슈죠.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라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우리는 좀 너무 궁금해서 네. 오늘 긴급하게 굉장히 좀 해봤어요. 세죠. 예, 살인죄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일단 서울시장이 이제 이만희 씨뿐만 아니라 그 신천지 안에 12지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12지파의 대표들,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명칭을 할게요. 그 지도부들을 이제 살인죄, 그리고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살인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언론이나 방송에서 자극적이잖아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보통 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어떤 살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만희 씨나 아니면 그 지도부에게 이 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는지 이게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살인죄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근데 저는 조금 살인죄가 성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인가요? 예. SNS 상에 자신의 이제 고발하게 된 경위를 이제 올렸죠. 이제 좀 읽어보면은 이제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고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한 80%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발인들, 그러니까 지도부죠. 그 지도부에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신도들을 협조하고 독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 그리고 신도들의 생명과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가했다라는 명목으로 현재 살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살인, 그리고 병에 걸렸기 때문에 상해,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거죠. 예. 근데 일단 살인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올린 글에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성립을 하려면요, 우리가 그 살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살인죄를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 책임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린아이가 실수를 해서 뭐 사람을 죽였다던가 아니면은 뭐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예, 사람 예.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임 문제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거는 이 지도부에게 고의를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살해 행위가 있었겠느냐라는 문제인데 예. 그 여기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지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돼야 하지 않냐. 부작위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의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살해 행위라고 하면은 뭐 찌르고 때리고 어쨌든 죽이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라는 것은 내가 뭘 안 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뭐를 했어야 됐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눈앞에 지금 화재가 나서 저 사람은 내가 가서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서 이것도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건가요? 근데 누구한테나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소방관이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이 죽었다. 눈앞에서 이제 화재가 난 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고의적으로 그거를 회피를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사례가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 세월호 사건. 네. 그 혹시 그 정장한테 그러면 선장. 네, 선장한테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었죠. 예. 그러니까 선장한테는 뻔히 도망가면 물에 빠진 승객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들이 사망을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살인을 했다라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만희 그리고 그 지도부에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뭐 가서 검사를 받아라, 아니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과연 살인을, 과연 상해를 입혔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천지 교도들 아무도 가서 검사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뭐 이만희가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이 나온다라면, 그렇죠. 어떤 지령을 예. 내렸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을 붙잡고 가지 말게 했다든지 이런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되면 그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정황들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단순히 뭐 역학조사를 좀 방해하고 이 정도도 지금 뭐 신천지 측에서는 자기들은 뭐 성실히 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조금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과연 이 사람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고의성. 예를 들면은 좀만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우리가 법에 예. 보면은 고의 그리고 과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의라는 거는 확정적 고의랑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네요. 또 말이 네. 어려운 게 나왔죠. 갑자기 우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듯한 이 느낌. 예. 근데 제가 진짜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확정적 고의는 내가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쟤 죽을 거야.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그 어떤 뭐 하겠다라는 의지가 의지도 있고 의도도 있고 그렇군요. 결과도 예견을 하고 있었고. 예. 그런데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법에서 고의로 인정하는 건데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거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 그렇구나. 정도를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죠. 아이를 학대할 때 애를 뭐 이를테면 밥을 안 줘서 뭐 학대를 했는데 그거가 미필적 고의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죽을 뭐 꼭 이제 뭐 확정적으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더라도 뭐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밥을 안 주면 얘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미필적 고의고요. 그렇군요. 이제 과실 같은 경우는 결과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설마 죽겠어? 죽지는 않을 거야. 했는데 죽었어요. 예. 그럼 이건 이제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임원이나 그 지도부에게 내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겠지?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사망을 조금 예견이 가능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인정이 되겠죠. 예. 하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그것까지 예견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그런 고의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예상을 못했지만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 책임은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보면은 현재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살인죄를 묻기에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많다라는 것이 좀 뭐 변호사님 의견 같고요. 네. 감염병 발음이 잘 안 돼요. 감염병 예방법도 네. 위반을 했다라는 네.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견인데 주장인데 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거는 뭐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예. 방해하거나 어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뭐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 측에서 뭐 제출한 뭐 신도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을 했다라도 거기에 어떤 누락이나 예.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 거고, 네. 자 신천지에 대해서 어쨌든 뭐 끌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 감정도 끌고 있는데 네. 강제 수사 지금 가능하냐? 거기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뭐 횡령, 사기, 뭐 민사 손배, 뭐 각종 이슈들이 다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제가 이제 검찰에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배당이 됐다라는 네.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수사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요번에 박원순 시장이 고발한 혐의 이외에도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살인죄, 상해죄로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다른 죄목에 의해서 충분히 강제 수사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근에 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할 때 그게 속보로 떠서 갑자기 맞습니다. 저기 화면에다가 그 속보라고 띄워주셨던 게 제가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2심에서도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갑자기 형 집행정지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풀려났다. 이런 속보를 저희가 방송 중에 예. 본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110억 원대 그 뇌물수수 혐의 예. 그리고 350억 대의 횡령 그리고 기타 등등 뭐 10여 개가 넘는 제목으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근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당시에는 구속 중이었죠. 예. 그래서 항소를 해서 2심으로 넘어갔는데 항소심 도중에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이제 풀려났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선고가 되면서 이제 징역이 오히려 1심보다 더 높은 17년형, 2년이나 더 2년이나 늘었죠. 예. 높아진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그때 풀려나 있었던 그 보석이 취소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석이 취소가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 6일 만에 그 대법원에다가 재항고를 해서 이제 풀려났다라고 이제 언론에는 보도가 됐죠. 예. 그런데 이 재항고를 한 게 그 2심, 그 징역 17년, 이 실형 선고 난 것에 대한 어떤 이의 신청이 아니라 보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이었습니다. 보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실형을 예. 선고하면서 그 실형 판결 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보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판결과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 별다른 보석을 취소하려면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법이 정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보석 취소 결정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라는 의미로 재항고를 한 거거든요. 이 보석 취소 결정에다가.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런 재항고를 한 건데 이게 조금 법에 문제가 있어서 예. 그 법원 측에서 그러니까 보석 취소를 결정한 법원 측에서 이거 내가 결정을 못 하겠다. 예. 대법원에서 이 보석 취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올려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하는 경우에 법조문에 예. 이 재항고를 하면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가 된다라고 형사소송법 410조 그리고 415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석 취소를 한 결정의 집행이 정지가 돼야 되는 건데 법조문 상으로는 예. 제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 보석 취소의 결정이 정지가 된다라는 거는 예. 취소가 정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석이라는 결론이 보석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죠. 그러면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왜 뭐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보석을 왜 맘대로 이렇게 중단을 해가지고 재구속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명박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법적으로.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가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풀어줘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 징역형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에 대한 보석 취소를 하고 보통은 그러니까 2심에서 실형이 나오면은 보통 예. 보석이 되어 있더라도 보석 취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법정 구속이 되는 게 정말 통상적인 일인데 예. 이 보석 취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의 신청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법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뭐 보석 취소 결정을 정지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2심에서 구속되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2심에서 실형이 나오면은 당연히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랬는데 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버리니까 보통은 이 징역형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상고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법조문을 봐보니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재항고를 하면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다 예. 보니까 이거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제 살펴보니까 학설도 뭐 풀어줘야 된다. 계속 구속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고 있어서 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지금 풀려나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그냥 뭐 좀 보면은 한마디로 굉장히 머리 좋은 변호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구속이 아닌 상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짜냈다가 이 보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네, 많은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좀 머리를 잘 썼다. 옛날부터 제가 좀 뭐 험하게 얘기하면은 잔머리에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게 야.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형사소송법 예. 410조, 415조 한번 읽어보시면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도 이제 일단 물리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일단 그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풀어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뭐 어찌됐든 법대로 가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풀려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력과 뭐 주변의 백그라운드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불평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하나의 예. 선례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보석 취소가 되면은 예. 이 선례를 따라서 조금 보석 취소에 대한 그 재항고를 조금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전 대통령이 뭔가 선구자 역할을 하네요.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 가지. 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쵸. 지금 구속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여기는 계속 구속을 시켜놓고 정경심은 왜 구속시켜놓고 왜 이명박은 여기는 풀어놓냐. 또 구속을 풀어줬냐라고 음. 이제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뭐 일단 뭐 그 이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재항고 신청을 한 사례니까 재항고 기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였고 근데 뭐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았죠. 네, 그때. 뭐 할 수 예.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재 뭐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또 노령이고 하니까 이러한 점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보석에 대한 취소가 네. 그게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그게? 보통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판결 아니고요. 예, 이런 예. 결정, 그러니까 판결보다는 조금 작은 부분이거든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결정이 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례가 없기도 했었고 또 이 보석 취소 결정에 문제가 있나라는 거를 보려면 그 원래의 그 징역형이 선고된 그 사건 자체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다 본다라고 한다면 통상 걸리는 한 2, 3개월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2, 3개월보다 훨씬 긴 기간, 최소한 반년 정도를 또 이명박 대통령이 활개치고 다니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어찌됐든 법대로 정의가 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날지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대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